이제 좀 쉬고 싶다. 이 말이 가슴에 처음 자리 잡은 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였습니다. 그동안은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낮엔 식당 주방, 밤엔 모텔 청소. 아픈 것도 참았고 명절도 넘겼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자리 잡아야 하니까라는 마음 하나로 버텼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나도 이젠 좀 쉬면 안 되나? 그런데 막상 쉬려고 보니 어디서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고향 한국은 낯설고 미국은 익숙하지만 외롭습니다. 은퇴 후의 삶,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편안할 수 있을까요? 1. 미국 이민 1세대 은퇴가 특별히 더 어려운 이유. 미국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이민 1세대는 남들보다 몇 가지 더 복잡한 은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연금 수급의 한계. 대부분의 이민 1세대는 중소사업, 자영업 혹은 현금 중심 일자리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이런 일자리는 소셜 시큐리티 납입 기록이 부족해 은퇴연금이 매우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30년 넘게 일했는데 받을 연금이 월 $700라더군요. 아파트 렌트비도 안 나옵니다. 모국과의 거리, 미국과의 거리. 한국은 문화적으로 편하지만 의료비 걱정이 있고 미국은 제도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고립감이 큽니다. 어디에 정착해도 완전한 안심이 어렵습니다. 자녀와의 간격. 많은 이민 1세대는 자녀 교육을 위해 희생해왔지만 막상 은퇴 후엔 자녀와의 생활 가치관이나 문화 간극으로 인해 정서적 거리감도 큽니다. 은퇴 후 인생 설계를 위한 3가지 핵심 포인트. 어디보다 중요한 건 누구와 어떻게. 거주지는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회적 연결과 생활 루틴입니다. 혼자 미국에서 사는 은퇴자라도 교회, 지역 모임, 시니어 센터 활동 등으로 외로움을 극복한 사례가 많습니다. 재정은 작지만 단단하게. 소셜 연금 외에 필요한 생활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리버스 모기지 활용. 집이 있는 경우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는 구조. 소형 주택으로 다운사이징. 유지비를 줄이고 현금 흐름 확보. 노동소득 일부 병행. 파트타임 또는 커뮤니티 일자리. 고향 돌아갈 생각은 있지만 현실은 준비가 필요.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은 많지만 실제로는 의료체계, 정착비, 연고 등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합니다. 반년은 한국, 반년은 미국에서 보내는 하이브리드 은퇴 방식도 대안이 됩니다. 사례 1. 한인타운이 저를 살렸어요. 68세 이정화 씨. 이정화 씨는 캘리포니아 가디나 지역에서 30년간 네일숍을 운영하다가 65세에 은퇴했습니다. 막상 은퇴하고 나니 하루 종일 TV만 보게 되더랍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인 커뮤니티 센터의 무료 영어 수업에 나가게 되었고 이후 댄스 동아리, 건강 클래스, 교회 소모임까지 다니며 사회적 관계망이 생기고 삶의 리듬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디에 사느냐보다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사례 2. 은퇴는 했지만 완전히 쉰 건 아니에요. 72세 김영수 씨. 김영수 씨는 시카고에서 델리 마켓을 운영하다 은퇴했지만 생활비가 빠듯해 리버스 모기지를 활용해 주택 담보로 매달 소액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동네 한인 마트에서 주 2일 캐셔 보조 일을 하며 활동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죠. 완전한 은퇴가 아니라 반은퇴라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면 몸도 덜 아프고 돈 걱정도 덜해요. 사례 3. 결국 두 나라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66세 서현주 씨. 서현주 씨 부부는 자녀들이 모두 미국에 정착하자 고향인 부산에 작은 오피스텔을 마련해 반년은 한국에서, 반년은 LA에서 생활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손주 돌보며 지내고 한국에서는 친구들과 지내며 정서적 안정과 건강검진을 챙긴다고 합니다. 양쪽 다 완벽하진 않지만 균형을 맞추면 둘 다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찾은 답이에요. 결론 늦었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준비의 시점. 미국 이민 1세대의 은퇴는 단순한 노동 종료가 아닙니다. 타지에서 평생을 버텨온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라는 인생 전체의 과제입니다. 누구에게는 가족과의 거리, 누구에게는 경제적 불안, 또 누구에게는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올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스스로 삶의 구조를 다시 설계할 용기와 실천입니다. 지금이라도 어디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고 계획해 나간다면 비로소 그 말, 이제 좀 쉬고 싶다가 진짜로 마음 편히 말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전문가가 말하는 이민 1세대 은퇴 설계의 맹점. 1. 노동으로만 채운 삶은 은퇴 후 공허감을 키웁니다. 이은정 미국 한인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 프로그램 디렉터. 이민 1세대는 자아 실현보다는 생존과 자녀 뒷바라지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문제는 그게 끝났을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갑자기 혼란이 온다는 점입니다. 정체성의 공백이 바로 은퇴 후 우울감, 고립감의 주요 원인이죠. 이은정 디렉터는 특히 은퇴 후 심리적 탈진을 겪는 6,070대 이민자들이 늘고 있다며 단순한 재정 설계보다 은퇴 후 나의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재정은 절대적인 금액보다 구조와 흐름이 중요합니다. 김도윤 미국 공인 재무설계사 CFP. 월 1,500달러로도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한 분이 있는 반면 월 4,000달러를 받고도 불안한 분도 많습니다. 핵심은 예상 가능한 수입 구조와 고정 지출의 절감입니다. 김도윤 설계사는 특히 이민 1세대에게 다음 3가지 전략을 강조합니다. 다운사이징 큰 집을 유지하는 것보다 소형 주택으로 옮겨 관리비, 재산세, 보험료를 절감. 소득 보완 전략, 리버스 모기지, 임대 수입, 파트타임 등을 활용한 흐름 유지. 생활권, 재설계 메디케어 혜택이 잘 되는 지역이나 한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전 고려. 그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지출의 패턴과 불확실성 최소화라고 조언합니다. 3. 은퇴 후에도 연결되어야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박진우 LA 한인사회복지사 시니어 케어 전문가. 한국 부모님 세대처럼 이민 1세대는 은퇴 고립이라는 인식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 곧 생존력입니다. 박진우 씨는 특히 미국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건강 악화로 직결되는 비율이 높다고 말합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 자료에 따르면 고립된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2배 이상 높고 치매 발생률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을 권장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 정기 이용 무료 식사 제공, 클래스, 워크숍 등. 종교단체, 문화동아리, 자원봉사 참여. 자녀 의존보다 자기 생활권 확보 전략. 정리 이민 1세대 은퇴의 3가지 실천 전략. 1. 은퇴 후의 삶의 그림을 그려보자. 단지 돈을 어떻게 쓸지가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디에 가고 누구를 만나며 무엇을 할지를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림 없이 사는 사람은 결국 무료함과 외로움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 재정은 크게보다 흐르게. 큰 자산보다 예상 가능한 소득 흐름이 중요합니다. 사회보장연금이 작다면 소형 임대, 리버스 모기지, 간단한 파트타임이라도 월 고정 수입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3. 어디서 살 것인가 보다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요한 건 혼자가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활동 반경 안에 병원, 친구, 취미, 신앙, 공동체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노후의 집입니다. 마무리 한마디. 지금도 많은 이민 1세대가 말합니다.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삶이 멈춘 게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그려나갈 시간입니다.